정당은 같은 정치적 꿈을 꾸는 사람들의 결사입니다. 내부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야 하겠지만 하나의 비전을 가진 하나의 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강령은 그 당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이고 당의 정치 활동의 지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당의 강령은 진보정의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할 당시에 당원들의 토론과 공감 없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에 형식적으로는 강령 전부 개정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처음으로 우리 당의 강령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신강령 제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우리 당은 시대에 부응하는 현대적 진보정당을 지향합니다. 과거의 진보정치의 가치를 계승하되 시대에 맞지 않는 경직된 이념과 사고로부터 벗어나고자 합니다. 또 오늘날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현상과 과제에 주목하며 이를 해결할 실현 가능한 대안도 내놓고자 합니다. 이것이 진보정치 2기를 시작한 우리 당의 과제이고 이것을 담으려는 것이 바로 신강령입니다. 우리 당에는 진보 안에서도 조금씩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정치적 견해로 묶을 수 없는, 분류할 수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의 비전을 만드는 것이 당의 통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생애 첫 정당으로 우리 당에 들어오신 당원들께 우리 당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분명히 보여드려야 할 의무가 있기도 합니다. 강령은 어떤 수준에서 작성되고 어떤 내용까지 포괄해야 하는가, 예를 들면 아주 궁극적이고 이상적인 지향을 담아야 하는가, 집권을 전제로 한 좀 구체적인 국가 운영의 비전을 담아야 하는가, 어떤 세계관, 국가의 비전, 집권 전략, 이 모든 것을 다 담아야 하는가, 아니면 그 일부만 담아야 하는가, 정책에 대해서는 그 방향과 기조만 담아야 되는가, 대표적인 정책까지 담아야 될 것인가, 하물며 분량은 긴 게 좋은가, 짧은 게 좋은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강령을 저희가 훑어본 결과 여기에 정답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신강령 제정위원회는 먼 미래 이상보다는 집권 정의당 정부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국가 운영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전략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책 분야를 모두 망라하진 않지만 국가 운영에 필요한 주요 영역에서의 차별적 정책 기조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또 가능하면 국민에게 어렵지 않게 읽힐 수 있고 읽을 가치가 있는 강령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정책은 공약에 담으면 된다. 그리고 중단기적인 정치 방침은 별도의 정치 선언에 담을 수 있다는 판단도 했다는 것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역시 가장 어려운 과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당 내부의 통합성을 높여야 되지만 과거와 다른 변화도 담아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고민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토론에서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거의 진보 정치와의 차별성, 다른 정당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하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그 차별성만이 아니라 강령으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균형과 또는 요건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도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당이 그동안 해왔던 진보 정치의 어떤 실천 경험과 역량이 궁극적으로 이 강령을 작성하는데 한계로 작용했다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신강령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가능하면 기술되어 있는 순서에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보 정치의 현대화를 명시했습니다. 꿈꾸는 현실주의자들의 정당, 일하는 시민들의 정당,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상을 향해 나아가되 삶을 구체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 그리고 또 생산직 노동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노동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정당이 되겠다는 것, 불안정한 노동으로 고통받는 비정규직을 먼저 대변하는 것이 곧 노동권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라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 정당을 통해서 정치적 방법으로 또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우리의 꿈을 달성하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과거의 이념적 틀과 개념에서 벗어나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승자독식의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꿈꾸는 행복을 뒷받침하는 것, 그리고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정치의 목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행복과 상생, 어떤 이념적인 표현이 아니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남과 북, 현재와 미래의 상생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치로서 자유, 평등, 연대, 생태, 평화의 5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집권한 정의당이 만들어갈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구상을 총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과거 진보 정치가 소홀했던 과제, 그리고 새롭게 대두되는 과제에 대한 입장을 비교적 분명히 하고자 했습니다. 시점은 되게 이러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집권한다면 그로부터 10년 내지 20년 뒤에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고 사회를 바꿔나갈 것인가를 담고자 한 것입니다. 사회운동과 구별되는 정치의 중요성과 정당 책임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정당을 제약하는 낡은 정당법 그리고 정치관계법을 개혁해서 정당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통제에 맞서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대안 없이 자본주의 극복만을 주장하는 데서 벗어나 자본주의에 대한 민주적, 사회적 통제, 공공경제와 협동경제의 확대를 통한 대한경제체제를 실천적으로 모색해 나가자라는 방향도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서 모두를 위한 성장, 소득주도 성장,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우리의 성장론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생태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생산체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화석연료와 핵연료가 없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최근에 동물 생명권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모든 생명을 존중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의 계급론에서 벗어나서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권을 제시하고 다양한 조직화를 지원하는 것을 당의 분명한 임무로 했습니다. 생활임금과 연대임금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이주민의 차별금지를 특별히 강조하고 가족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보편복지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을 밝히고 복지 공급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이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부문의 공적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고요. 또 노인들을 그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인생 2막의 사회적, 경제적 주체로 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른 노후 정책의 방향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패권주의의 편에도 서지 않는다는 원칙을 천명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전통적 안전보장을 넘어서 인권과 사회 안정 그리고 민주주의 등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만 평화가 가능하다는 인간안보 중심의 집단안보체제로 나아갈 것을 제시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원칙이자 그 자체가 목표인 평화를 강조하고 특히 북한의 핵무장과 인권 문제를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 가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삼인주의를 명시하자는 의견과 정의로운 복지국가로도 충분하다는 두 의견을 모두 담았습니다. 삼인주의를 명시하자는 신강령위원회의 제안에 대해서 지난 11차 전국위원회에서는 그 명시에 대한 찬반의 의견 두 가지 모두를 담자는 데 대해서 전국위원이 아주 흔쾌하게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당원용 토론 초안에 담기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해외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복지국가를 만들어 온 성과와 경험을 한국의 현실에 맞게 수용해서 삼인주의를 개척해 나가겠다는 지향을 밝혀야 된다는 의견과 자유평등, 연대, 생태 등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특정의 이념의 틀에 가두기보다는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틀에 담아서 내자라는 두 가지 의견을 모두 담았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생애 주기별 내가 행복한 생애 강령을 제시했습니다. 전체 강령 중에 하나의 구성 부분이지만 매우 독특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탄생에서 존엄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정의로운 복지국가에서 제공받아야 할 보육과 교육, 고용과 주거, 의료와 노후복지를 제시했습니다. 참신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이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특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과정을 요약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9월에
9차 전국위원회에서 국가비전 및 신강령 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을 대표가 겸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구성된 위원회는 10차례의 논의, 10차례가 넘죠. 논의를 거쳐서 내부 토론용 초안을 만들고 외부 전문가 좌담회, 그리고 대표단 위원단 연석회의, 광역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그리고 전국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초안을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당원 토론용 초안은 앞으로 폭넓은 당원 토론을 거쳐서 수정되고 또 보완된 뒤에 오는 3월 22일 3차 당대회에 제출돼 확정되게 될 것입니다. 대의원은 물론 당원 모두가 토론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대의원들은 자신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이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토론회는 16개 시도당별로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토론도 진행됩니다. 3차 당대회에 제출할 최종안을 만들기 전에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고민을 존중하는 가운데 더 나은 합의에 이룰 수 있도록 토론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몇몇 눈에 띄는 쟁점만이 아니라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전체 강령을 봐주시는 그런 지혜도 당부드립니다. 이 토론을 통해서 당이 더 단합하고 당이 더 단단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3월 22일 날 뵙겠습니다.